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얼씬스럽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화이팅 주말 힘하고 가겠습니다. 남선호 대표님, 초록이 대표님께서 어제 또 후원을 하셨는데요. 보름 만에 한 번씩 하시는 후원을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 남선호 대표님이 지금 4년째 고고TV를 후원하고 계시는데요.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수의 재건과 보수의 확장과 총선 승리와 또 대선 재집권을 해서 보수의 아성을 쌓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초록이 대표님이 계속 후원을 하시며 그래도 보수의 건을 못 놓으시는 것에 대해서 미고삽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겁니다. 남을 후원하고 현금을 준다는 것은. 그리고 근래에 들어가지고 안철수 지지자들분들 같은데 한 달에 10만 원씩 몇 분이 꾸준히 후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 대단한 일입니다. 꾸준히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말입니다. 경물지지. 사물을 관통하고 이치를 알고 관통한다는 경물지지. 고고TV는 정치를 그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정치를 어떻게 한번 제대로 한번 논평해보자 한 게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3개월째 들어가는데요. 산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물은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물은 모든 곳에 연결이 돼 있죠. 물의 길은, 수의 길은, 전 세계를 통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갈파한 사람이 성철스님이죠. 그리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인간 세상 만사, 자연은 그대로 있으나 인간이 잘못된 거다. 이번 영상도 이준석 신당인데요. 찌질이, 또 꾀돌이, 좋게 말하면 꾀돌이, 또 촉새,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여튼 그런 놈. 이현주 신당이라는 이준석 신당은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기가 찬데요. 어제 이준석이가 시사인인가 시사저널인가에서 시사저널에서 인터뷰를 했죠. 며칠 전엔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했죠. 그 윤석열 무너뜨리겠다는 소리였어요. 경향신문 그때 내가 이준석 인터뷰를 소개시켜드렸지만 경향신문 특별기고 해가지고 어제는 시사저널에 특별 인터뷰를 해서 신당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총선 100일 전에 날짜도 정해져 놨다. 그런 인터뷰를 하니까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등이 주력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하죠. 이준석 신당 카운트다운, 신당 창당 카운트다운. 여당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100석도 못 얻을 것이다. 아니 신당은 창당하면 창당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무슨 신당 창당을 카운트다운 시작하냐. 이놈이 이래 간잡이에요. 결론을 내드리면은 이준석의 신당은 창당하자마자 한 몇 주 동안은 관심을 끌다가 포말처럼 없어질 겁니다. 이번 영상은 어제 그 최재성이라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준석에 대해서 한마디 하니까 또 유튜브 언론들이 받아가지고 난리 났죠. 최재성의 예상은 틀렸고, 두 번째,
이현주가 지금 이준석의 길에서 이준석에 얹혀서 신당을 차려서 비례대표를 받으려 그러죠. 홍인여로 변한 거 그것도 말씀드리고, 세 번째 그 이준석 떼거리들 천하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물론 주제는 이준석의 신당은 또 이준석의 궤변입니다. 정규제라고 있죠. 정규제는 보수 맞아요.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늙은이에 불과한데, 정규제가 이준석 보주고 이제 간보지 말고 거리로 나서 투쟁하라 그러는데 기가 찹니다.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고고TV를 끝까지 보셔야지 정치적인 줄기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격물 취재하면서 정치를 관통하는 방송은 없습니다. 고고TV가 대단히 쉽게 방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 그 시사저널에서 신당 총선 카운트가 시작됐다. 찌질이죠, 찌질이. 이 정도 되면은. 얘 이거 인터뷰 기사도 그렇고 며칠 전에 나온 경향신문 특별기고문도 그렇고 보면은 너무나 정확해요. 너무나 정확하고, 얘가 말하는 형용모순, 얘가 그런 말 잘하죠. 형용모순도 있고, 또 초도와 말미가 아주 논리가 아주 박약해요. 쏘갔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은 100석도 못 채우고, 친윤 핵심 이철규가 인재위원장으로 돌아옴으로써 국힘의 혁신위는 끝났다. 대통령이 성군인데 당이 이상하다는 용산의 논리를 혁신위가 갖고 왔다. 당 징계 처분을 2차 가해라고 이준석이가 떠들고 다니죠. 그죠? 그거는 뒤에서 나한테 길 가던 사람 뒤에서 칼로 푹 찌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은 내 당이야. 내가 유혈 입성해서 복권될 거야. 얘가 지금 하는 정치적인 술수는 이거 정치인 아니에요. 괴롭히는 거예요. 조롱하고 희롱하고 폄하하고 약점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잘못 없다는 거죠.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12월 땡땅을 12월 27일이라고 장성철이라는 쌈마이가 폭로를 해버렸죠.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해 준다면 그 원동력은, 국민의 지지 원동력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다. 또 자기가 신당을 창당하면은 보수냐 진보냐를 얽매일 필요가 없다. 기가 찬 소리가 나옵니다. 과거 바른정당에 대한 실패 경험은 그때는 내가 대위 정도뿐이 안 됐다. 이제는 내가 별을 다룬 느낌이고 내 밑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돼 있다. 또 내년 총선 출마해서 국민의힘은 100석뿐이 못 얻을 것이다. 이게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얘가 장기술로 촉발하는데, 고고TV도 근래에 그러죠. 이 상태라면, 항상 이 현재라면은 제가 전제를 붙이죠. 현재라면 국힘은 100석 전후가 될 것이다. 그러죠. 얘는 100석을 못 얻는다. 그러죠. 앞으로 5개월 남았습니다. 여당에서 칼을 빼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얘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 당은 내 거야. 왜 내 쫓아냈어? 나 다시 들어가. 대신에 내 들어가니까 혁신이 하지 마. 비대위 하지 마. 나가 당대표 해. 윤석열 없애버려. 이거예요, 얘가 지금. 좀 길어집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신당 총선 카운터, 신당 카운터 당이 어딨어. 이놈아. 하면 하고 말면 많은 거지. 이현주부터 들어갑니다. 이현주가 며칠 전부터, 세월호 그 일주기 때부터, 그 며칠 전부터 이준석과 북콘서트를 한다. 콘서트를 한다. 오늘 한대요. 뭐, 경상도에서. 그런데 이현주 얘가 세월호 1주년 기념으로 아주 분노의 그 평론을 하고 있죠. 기점을 어디서 잡았냐? 세월호의 국민에 대한 세월호가 아니라 이태원에 대한 국민의 상실감, 또 국민의 분노, 그걸 이용하면서 세월호 1주년을 계속 공격하고 있죠. 교회에 갈 거면 뭐하러 거기도 안 왔냐? 그러면서 이현주가 한 말이 구역질이 난다. 징글징글하다.
윤석열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현주는 그래도 정치 지망생이죠. 과거에 정치인이었고. 그 말했으면 윤석열과 헤어지겠다는 결심을 했죠. 무너뜨리겠다는 소리죠. 응? 현직 정치인이 그 유튜버 시사평론이 대대 문제예요. 거기 나와가지고 구역질이 난다. 토가 나온다. 징글징글하다. 사람으로 안 보고 벌레로 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윤석열을 공격하면서 이준석한테 얹혀가려고 그러는 거죠. 언녀나. 그게 정치가 아니란다. 자, 그리고 이현주 같은 경우가 지금 유는 사면 초과야. 여당이 이대로 가면 총선 폭망이야. 필패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얘네들보다 고고TV가 훨씬 먼저 방송을 하기 시작했죠. 3.8 전당대회부터 무너뜨린다 그랬죠. 얘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직소리도 안 했었어요. 놀렸어요. 이준석 같은 경우는 나경원 너도 내가 당한 같이 당해봐라. 안철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천하용인을 최고에 놓고 천하람이를 갖다 당대표 만들겠다. 안철수 쫓아내겠다. 그러다 다 실패했죠. 그죠? 홍준표 같은 놈은 나경원 밟고 유승민 밟고 안철수마저 밟아버리고 김기현 취재를 인정한 일동공신이죠. 그놈아가. 요새 와서 김기현 씨발 이제 재미 좋다. 김기현 너도 쫓겨나게 생겼다. 한심한 거죠. 이게 모든 게 뭐냐 하면은 물론 윤석열부터 나왔으나 이 전체가 보면은 얼마나 보수가 취약하고 얼마나 윤석열이 취약하고 허약하고 얼마나 이준석과 이준석 떼거리들이 취약하고 얼마나 대한민국 정치가 취약하고 허약한지가 지금 국힘의 이 난동에 의해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응? 그리고 이현주 같은 경우도 윤핵관이 불출마 공고를 한다고 어제 인용환이가 그랬죠. 근데 그 다음 영상에 찍을 겁니다. 뭉치는 인용환이라고 찍을 텐데 279 드리고 났는데 윤핵관이 포기가 되겠냐? 응?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이현주와 이준석은 윤석열이가 말만 하고 모든 걸 이제 부정하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죠. 각은 윤석열한테 맞췄다는 거예요. 신당은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신당을 할지 안 할지도 솔직히 지금 모르고 안 된다고 보고 얘네는 결국 비례신당으로 가요. 나중에 보세요. 제 예상이 틀리나. 이현주하고 이준석이가 1번, 2번 내가 할래, 네가 할래 싸울 거라니까요.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이놈들은 윤석열이라는 적을 하나 정해놓고 윤석열을 조짐으로써 공격함으로써 민주당보다 윤석열을 더 많이 공격하죠. 집권 여당이니까 할 수 없죠. 공격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표를 얻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민심을 얻으려 그러나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산은 그대로 있었고 물은 흘려가면서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데 이놈들은 비판만 하고 약심만 공격하고 그게 대안인 줄 알죠. 얘네가 아젠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통 보수들이 묻는 거예요. TK도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잘못하고 멍청이고 우리도 불안해. 그래서 TK 긍정 부정 지지율이 윤석열을 막 벗겨버리죠. 그래 대안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놈아들은 윤석열만 공격하는 거야. 이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윤석열만 공격하면은 대한민국 5천단 집단 이성들이 그래 너희들은 대안이 뭔데? 우리도 그거 알고 있었어. 우리도 보수 75년에서 그걸 알면서 이까지 온 거야. 너희가 정치를 평정하며 보수를 혁신하고 보수가 총선에 이기고 보수가 차기 집권을 하는 대안이 있느냐를 지금 묻는 것이죠. 따라서 얘네들이 찌질분하게 말이죠. 칠떡이 같이 그냥 계속 윤석열만 공격하면은 소멸합니다. 응? 이현주 같은 애도 이놈 내가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귀엽게 봤어. 이현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어제 또 어디 뭐 유튜브 나와가지고 또 하는 말이야. 또 뭐 중진들이 말이야. 정진석 우상호 안철수 거기 가가지고 말이야. 젊은 정치인 이준석을 갖다 그렇게 험담하고 조롱하면 되느냐. 중진이 자격이 없다. 정치가 그런 거냐. 야 이놈아. 그건 농이고. 그 너희가 지금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는데 너도
그런 말을 엄청하게 했을 거야. 너도 뒤돌아서 가지고 그런 놈 엄청 할 거야. 그리고 이준석 그놈아는 공개적으로 퉁수를 불고 조롱을 하고 폄하하는 게 페이스북, 공개석상, 방송, 라디오 다 그러고 다니잖아 이놈아. 문제는 이준석한테 탓을 내야 돼요. 나이가 먹는 게 뭐죠? 우리가 자중을 하되 젊은 놈들도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조롱, 폄하, 욕, 덩신 바보, 너리 딱, 그건 툭 잘라버리고, 이준석에, 싸가지 없으면 툭 잘라버리고, 그 위에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농친 거를 갖다가, 그걸 공격하는 이현주나 너희 떼거리들이, 국민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한심한 것들. 어제 이상민이라는 그 건복주 같은 충청도 대전 출신의 민주당 5선 반명이 그러죠. 은주야. 너도 이준석한테 얹히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다 너도 당해. 그냥 금태섭이나 양양지나 도와줘. 그러죠. 이은주 얘도 말이죠. 끝났어요. 그리고 유승민이랑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38 전당대회 때 왜 주저앉혔냐 하면은 이준석유의 SNS, 유튜브, 방송 출연, 페이스북을 날리면서 이준석유의 정치를 하려기 때문에 내가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얼치기 평론가들이나 국힘에서 유승민은 안 돼. 이준석은 20대 남자들이 조금 소고르게 생각 받아들여야 돼. 실제로 거꾸로 돼야죠. 유승민을 받아들이고 이준석을 쳐내야 돼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정치라는 것은 포용과 화합과 배려와 반성과 그죠? 그런 거죠. 그게 국민의 민심을 받드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놈도 그렇고 이준석이라는 놈도 그렇고 이게 유아독존, 독불장군식으로 쥐들이 맞아 세상을 평정하겠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도화지까지 쫙 펴놔야 돼요. 그럼 쫓아내려면 이준석이란 놈이고 들여야 될 사람은 유승민이란 거예요. 장기적인 정치를 발전을 위해서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천하라면은 놈도 그러죠. 얘네들이 아직 세상을 못 살아서 그래요. 얘네들은 그 50대, 60대, 70대 정치인들이 다 척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천하람이나 이준석 같이 30대에 정치를 했던 애들이 얘네같이 반발을 안 하고 혁신을 안 했을까요? 다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계가 있더라. 정치라는 것이 남만 공격하고 조롱만 하고 기득권 타파하는 게 아니더라. 정치는 포용이고 화합이 먼저죠. 윤석열이 싫다고 이것만 쪼으면 얘네 소문 데려갔어요. 자, 이준석의 인터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현주도 그렇고 유승민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현주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얘네가 지금 뭐를 하냐면요. 87 체제 이후에 일어났던 보수 정치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치 유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그걸 말하는 수평적 정치 의견이고 수평적 소통이고 수평적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요. 아니 김영삼 같이 수평적 정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대중 같이 수평적 정치한다 어디 있어요? 제가 4년 동안 말씀드리죠.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는 박정희의 극복이었어요. 박정희보다 잘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노무현 그러면 말할 필요도 없고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박정희의 극복이었어요. 그런데 김영삼과 김대중이가 화합 통합의 정치를 했어요. 사회를 개발하며 정치 인재들한테 당을 개발하고 양 진영을 넘나들면서 드렸고 그리고 그게 지금 이현주 이현주 이준석 애들은 얘네들 그 좌파의 논리입니다. 그게 보수 정치 업체자, 가시 정치 업체자, 그게 좌파의 논리예요. 보수의 논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87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김대중, 김영삼의 보수 정치를 아직 향수가 있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얘네들의 논리죠. 자, 그러면은 이현주, 이준석 이네들도 지금 정치 세력을 모으려는 거죠. 이준석이가 쫓겨나는 과정에서 지 세력이 없어 쫓겨났죠.
그죠? 홍준표가 독거다야 된 것도 지 세력이 없는 거죠. 유승민, 안철수도 사람들은 좋고 진짜 정상적인 사람은 안철수, 유승민뿐이 없어요. 지금 당에서. 근데 세력이 자꾸 소태되고 있죠. 쇠퇴되고 있죠. 응? 정치는 세력 싸움이죠. 보수라는 것이 김대중, 김영삼이 뭐 어때서? 박정희의 민주화, 박정희의 인권, 민주주의 탄압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 밑에 모였던 거죠. 김영삼이가 오라 그랬습니까? 김대중이가 오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보수 정치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 리더라는 것은 항상 사람같이 구름같이 남녀노소 좌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몰려드는 게 그게 정치 리더죠. 그럼 김영삼, 김대중 정치 리더였어요. 이놈아 이현주, 이준석 이놈은 남만 공격하고 파괴만 하고 분열만 하는 애들이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걔네 그 인생을 보세요. 정당 정치를. 그러면서 지들은 김영삼, 김대중 보수 정치 그만되고 이준석과 유승민 같은 수평 정치, 소통 정치, 평등 정치 그런 걸 원하죠. 그런 건 없습니다. 미국의 오바마하고 미국의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리더가 되는 게 강력한 지지층들이 있죠. 걔네 우리같이 그 국회의원들이 줄을 안 서는 게 보수 정치죠. 어느 나라는 보수 정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협잡을 들어오는데 얘에서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이현주 이런 놈이. 정치는 통합인데 통합에서 사람을 끌어모아서 세력을 키워서 그게 바로 정치경사치고 정당이에요. 그 자체를 갖다 얘네들은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안 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이현주나 이준석 밑에 국회의원 한 명 있어요? 없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자, 이준석 신당 신당 어제 인터뷰한 거 들어갑니다. 이 기가 찹니다. 신당 카운트다운 시작이다. 얘네들이 그 장성철이나 김준일이라는 그 쌈마이들이 말하는 12월 27일인가 본데 되지도 않아요. 그 전에 소멸돼요. 국민이 필요함을 느끼고 귀찮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보수, 진보 가릴 필요도 없고 중도까지도 가릴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얘가 보수를 계획한다 그랬죠? 그리고 진보층을 갖다가 진보층이라면서 민주당 출신을 말하는 거죠. 정의당 출신을 말하는 거죠. 그쪽에서 넘어온 사람이 안철수라고 공격하는 놈이죠. 그리고 김건식을 공격하는 놈이죠. 이놈의 형편은 없어요. 쥐가 보수를 계획하고 보수의 지존이 되려고 그러던 놈이 진보층을 끌어올려서 지 세력을 넓혀가지고 국힘을 치겠다는 소리죠. 이준석 신당에 나와서 1, 2%뿐이 못 얻어요. 유승민이 안 붙어주면은 이준석 지지 없다니까. 유승민 지지는 아주 3, 4% 남았지만은 근데 이준석 지지라는 것이 1, 2% 가지고 뭐를 해요? 그러니까 진보층 똘마니들 갖다가 부르게서 지가 그냥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겠다는 소리죠.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얘가 보면은 비명기까지 끌어들이겠다. 정의당까지 끌어들이겠다. 금태섭 양양자도 끌어들이겠다. 얘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밖에 나와서 금태섭의 여성 우대 정치한 여성 보호 정책을 아주 저격을 하고 들어가죠. 비명계에 대해서는 잘 놀고 있죠. 얘 김건식이나 안철수가 민주당 출신이라고 뻐꾸기 출신이라고 뻐꾸기라고 그러죠. 근데 얘가 다 노는 애들은 민주당 NL계들이죠. 대표적인 애가 송영길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아무것도 없는 애입니다. 그리고 바른정당도 실패했는데 얘 말이죠. 차릴지도 모르고 안 차릴지도 모르고 이 카운트다운 100일 들어갔다니까. 카운트다운 100일 들어갔대. 아니 신당 창당 100일 들어갔대.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엄청나게 이놈의 자식이 공격을 하고 장난을 치고 윤석열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신당을 차리려면 벌써 했어야 됐어요. 금태섭이 그때 신당 발기인 모집하듯이 유승민도 그때 했어야 됐어요. 또 안철수도 튀어나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다 합했어야 됐어요. 이준석만 제껴버리고 이준석 이놈은 안 되니까. 그런 말 말씀드렸고 바른정당 때는 실패한 거는 내가 그때 대위 정도였다. 정부적 판단을 주도할 위치가 없었다. 이놈이 다 주도를 했죠. 땡판 치고 다녔죠. 공격했죠. 이현주하고. 그죠?
이놈이 가는 데서는 분열과 파괴만 있습니다. 이놈이 가는 경우. 그리고 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괜히 버렸어. 얘 당대표로. 내 당이야. 내나 이거죠 지금. 어떻게 네 당이냐 이마. 당원의 당이고 국민의 당이지 이놈의 자식아. 전번에 당원 그 38 전당대회에서 국민들과 당에서 결정 내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바른정당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지만은 리더십이 문제가 있었다. 그 리더십이란 게 누구예요? 유승민을 말하니? 안철수를 말하니? 이놈의 자식아? 그런데 나는 지금은 별을 달고 있는 느낌이다. 김종인 씨가 별을 달 수도 있다 그랬고, 얘가 대단한 몽상가예요. 따라서 내 책임하에, 신당을 하면은, 바른정당하고는 다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른정당을 넘어설 수 있다. 즉, 안철수 신당을 넘어설 수 있다. 얘네가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얘가 말하는 국힘이 100석도 못 얻을 것이다. 저는 언젠가는 제가 또, 이 정치 변화가 오면은 변곡점이 치면 어떤 식으로 방송할지 모르나 현재 시점엔 그래요. 그렇다고 이준석 신당으로 민주당이 싫다? 국힘이 싫다 하는데, 한 4, 50석을 이준석한테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씀드렸죠? 안철수라는 건 민주당 이탈자와 그 당시에 반 노무현계와 반 문재인계하고 전라도랑 기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어디에 기반을 가져요? 20대 남자들 일부. 보시면 알지만은 경상도에서 얘를 반드시 칩니다. 요번에 경상도 직접 들어가는. 그 다음에 얘가 이런 말도 하죠. 윤석열한테 무리수를 둔다고 직접 말하는 사람은 자기뿐이 없다. 안철수도 말했고 유승민도 말했어요. 이놈은 너희들은 다 내 밑으로 들어와. 나는 너희보다 더 우월하고 선발대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한심한 놈입니다. 또 이준석이 하버드 나왔다는데 왜 이렇게 무식하냐였다. 박근혜 퀴즈로 들어갔을 때. 근데 이제 무식하다는 얘기는 없다. 싸가지가 없다 했는데 이제는 없다. 도리어 TK에서는 이준석이가 별난 인종인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가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홍준표를 쳐내는 걸 보고 윤석열이가 별난 사람이었구나 하고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내가 윤석열한테 우월성을 갖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야 이놈아. 윤석열이 멍청이고 덩신이고 병신인 거 맞는데, 그런데 너는 무식해. 정치적으로 무식하고 인간적으로 무식하고 도덕 인륜적으로 무식해. 그리고 네가 싸가지가 없다는 게 최근에는 없다? 지랄하고 자빠졌다. 너가 싸가지가 있음을 요번에 만천하에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 이놈의 자식아. 응? 그 다음에 얘는 한번 물으면은 거짓말로 계속 확대를 시켜요. 아니 안철수, 정진석, 우상호가 국정감사에서 말이지 자기를 노무비가 턱 떨어지는 게 시구려야했는데 이게 국힘의 수준이다. 너희 수준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른들이 농친 거야. 한심하다고 이놈의 자식아. 이게 무슨 신당 설문이야. 신당 인터뷰야. 이놈은 전부 다 개인적인 감정뿐이 없어. 국민이 100석, 국힘이 100석 밑으로 미만으로 질 거지. 제가 예상해 드릴게요. 이준석 때문에 국민이 힘이 살 수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제가 비대위가 들어올 때쯤 이제 폭발적으로 고고TV가 방송할 거예요. 응? 2달 있으면 비대위 들어갑니다. 김대중이 민주당 탈당 후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는데 얻은 게 79석뿐이 안 됐다. 2008년에는 범보수가 180석을 차지하면서 민주당이 82석을 얻었다. 민주당 80석, 180석, 100석을 다 겪어봐서 하한선을 알고 있다. 그런데 보수는 말이지 세 번의 총선에서 150, 120, 110석으로 하한선을 갱신하고 있어서 상향 갱신했으니까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따라서 내가 이길 수뿐이 없다. 보수가 무너지는 걸 자기가 주어서 보수에서 이탈한 세력을 자기가 다 가져갈 것이다. 이 미친놈 아니야.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에고이스트죠. 얘가 김대중을 평가하고 김무성을 평가하고 박근혜를 평가하는 거죠. 얘가 들어온 이후부터 마이너스 3선 노원병 3번 떨어지고 150, 120, 110석으로는 됐어요.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너 같은 놈이 없었으면은, 박근혜 탄핵을 주도하지 않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 탈당하지 않았으면은, 아무리 박근혜가 잘못했더라도, 122세 안 했을 것이고, 지난 총선에서도, 너 같은 놈이나, 유승민은, 뭐죠? 불출마했으니까, 너 같은 놈이 있어서 해집고 다녔기 때문에 임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정규직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